안녕하세요, 여러분. 사과 Preparing for Weather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는요, A Survival Story from Hurricane Sandy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한번 보게 될 건데요. 자, 어떤 장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그 인물들이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허리케인 샌디는요,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실제로 원래는 이제 트로피컬 디프레션이라고 해서 우리 보통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원래 작은 단계에서 시작했던 이 태풍이요, 트로피컬 스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가장 심한 단계의 폭풍이 되는데요. 요 실제 허리케인 샌디라고 하는 요 태풍이 2012년 10월 29일 날 이제 뉴저지 주를 쳤습니다. 그래서 233명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역사상에 이제 두 번째로 피해가 가장 컸던 실제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해서 했던 그 생존 이야기로 우리가 한번 본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참고 자료로 선생님이 사진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실제로 이제 샌디가 닥쳤을 때 이제 뉴저지 주에 어떤 이제 피해가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면 하나 볼 수 있죠. 건물들이 있었는데 이제 파도가 밀려 들어와가지고 건물들을 집어삼키는 그런 장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피해가 컸던 그러한 이제 태풍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A survival story from Hurricane Sandy. Survival 하면 무슨 뜻이죠? 생존이란 뜻이고요. 허리케인은 그냥 허리케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케인 샌디로부터의 생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1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 year, newspapers from around the world cover huge ocean storms that hit different regions 라고 나와 있습니다. every year 하면 매년이라는 뜻이 될 거고, newspapers, 자, 신문들은요, 근데 어디로부터의 신문이냐면, 전 세계로부터의 신문들이, 자, 전 세계로부터의 신문이 이 부분이 주어가 될 것이고, 자, cover이라고 하는 부분이 동사가 될 것인데, cover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뭐, 덮다, 취재 보도하다, 보험 등이 적용되다, 엄호하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요 2번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보도하다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전 세계로부터의 그런 신문들이 보도합니다. 취재해서 다룹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을 다루냐면 huge ocean storms, 거대한 해양 태풍들을 다룹니다. 자, 그런데 그 해양 태풍들이 어떤 거냐면 that부터 region까지 나와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 뒤에서 앞에 있는 storms를 꾸며주고 있네요. 강타했던 그러한 태풍들입니다. 각기 다른 지역, 여러 지역들을 강타했던 그런 태풍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라는 1번 문장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장. These storms leave thousands of people injured or dead 까지 하고 여기서 일단 한번 끊어서 볼게요. 자, 이러한 태풍들이, 자, leave라고 하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동사의 구조가 보니까, 뒤에 thousands of people이라고 하는 목적어 나와 있고요. injured or dead라고 하는 목적격 보어가 나와 있어요. 자, 이러한 경우에 이 leave라는 동사는요, 어떻게 사용되냐면, 뭐뭐하게 남기다, 뭐뭐로 되게 하다, 라는 의미가 되고, 구조는 이런 식으로 가지네요. 목적어 플러스 목적격 보어의 O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live라는 동사가요, 목적격 보호로는요, 이렇게 형용사가 올 때도 있고, ing형이나 pp형을 가지는 경우 다 볼 수 있어요. 형용사가 오면은요, 일반적인 이러한 형용사의 상태가 되게 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ing나 pp형이 올 경우에는 의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ing를 쓰면은 능동태 형태로 목적어가 능동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되게 한다. 이러하게 하다라고 쓰시면 될 거고요. PP 형태가 쓰인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이렇게 당하게 되게 한다, 뭐 이렇게 당하게 한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목적어가 thousands of people 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에 지금 목적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injured 된 거죠. 원래 injury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에요?
상처를 입히다, 부상을 입히다라는 뜻이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의미의 wounded라든가 hurt라고 하는 수동태 의미가 들어가는 PP형으로도 바꿔 쓸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상이 입은 상태가 되게 했고요. 자, 그리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지금 dead라고 하는 지금 형용사 형태가 온 거 보실 수 있겠어요. 죽은 상태가 되게 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요 2번 문장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콤마 찍고요.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왔는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원래 주어 동사 나와서 문장이 연결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ing라고 하는 뭐가 나왔어요? 분사 구문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 구문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 왜 분사 구문에서 접속사를 살려두나요? 그렇죠. 글을 쓰는 사람이 접속사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고 싶은 거죠. 접속사를 지우면 어떤 일이 생겨요? 글을 읽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뭐뭐 하고 나서,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 아니, 뭐뭐 하고 나서가 아니라 뭐뭐 하기 때문이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뭐 하는 한편으로 꼭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글쓴이의 생각이 담겨 있는 거죠. 자, 뭐뭐 하는 한편으로 꼭 해석을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자, 요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while이라고 하는 접속사는 살려둔 채로 주어의 they만 삭제를 하고 force라는 동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서 forcing 이라고 뒤에 분사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while forcing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 구문이 만들어진 겁니다. force 하면 무슨 뜻이죠? 그렇죠. 강제하다, 강요하다의 의미예요. 문장 형태는 어떻게 돼요? 뒤에 목적어 쓰고요. 투부정사 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는 거예요? run away, 도망치게 강제한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그들의 집으로부터. 자, 그러면 누가 그렇게 강제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앞에 나오는 these storms 가리키는 거죠. 자, 이 태풍들은요, 수천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부상을 입게 하고요, 죽게 하고요, 또 어떻게 한다고요? 한편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은 자기들의 집에서부터 도망치게 하는 한편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3번 문장입니다. They also give rise to amazing stories of survival. 자, 여기서 그들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들은 누구예요? 방금 앞에 나왔던 these storms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이러한 태풍들은 또한 give rise to 뭐 한대요? 그렇죠. 일으키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유발하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요런 표현들과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cause, bring about, result in, lead to 하는 이런 표현들과 바꿔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많은 사람들 죽게도 하고 많은 사람들 다치게도 하지만 생존의 이 놀라운 이야기들도 났습니다. 라고 3번 문장 해석해 주시고요. 4번 문장 보겠습니다. Here is a story 라고 또 도치 문장이 나왔네요. here이라고 하는 유도부사 나와 있고요. 동사 나와 있고요. 주어 이렇게 도치 구문 나왔습니다. 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A young man, 어떤 한 젊은이 이야기인데요. 그 젊은이가 어떤 젊은이에요? who 해서 주격 관계되면서 나왔습니다. survived, 살아남은 젊은이에요. 무엇을 살아남았어요? 허리케인 샌디를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자, 뒤에 콤마, 요 콤마 무슨 콤마죠? 그렇죠. 이 콤마 동격의 콤마입니다. 자, 뒤에 나오는 이 문장이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앞에 나오는 허리케인 샌디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콤마 뒷부분이. 자, one of the most violent storms라고 설명해 주고 있네요. 자, 가장 violent, 극심하고 난폭하고 폭력적이었던 그러한 태풍들 중에 하나였대요. ever이라는 단어가 앞에 이런 최상급이랑 함께 쓰이면 이때까지, 이제껏 이런 의미로 사용되죠. 그래서 이때까지라는 의미, 이때까지 최고로, 이때까지 가장 난폭했던 그러한 스톰 중에 하나. 자, 그런데 그 스톰이 어떤 스톰이에요? 뒤에 나오는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스톰 다시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강타한
이때까지 미국을 강타한 가장 난폭했던 스톰 중에 하나인 그 허리케인 샌디를 살아남은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하나 소개가 될 겁니다. 5번 문장입니다. A lady named Christine in Toms River, New Jersey, where the hurricane hit hard, was lucky enough to escape from her house before the storm hit.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주어 동사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주어가 어디에 있나요? 주어는 a lady가 주어가 될 거고요. 동사는요, was가 동사가 될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수식어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제일 먼저 lady에 붙어 있는 표현, 뭐가 붙어 있죠? 그렇죠. named라고 하는 부분이 붙어 있네요. named, pp형, 어떤 의미로 붙어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이름 붙여 진이라는 의미죠. 자, pp형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고 있으니까 당연히 요 사이에는요. who, was 생략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자, lady는 lady인데 뭐라고 이름 붙여진 거예요? 크리스틴이라고 이름 붙여진 여자예요. 그리고 어디에 살고 있냐면요. 탐스 리버이라는 곳에 살고 있어요. 자, 이거 강 아니고요. 지역 이름이에요. 마을 이름이 탐스 리버이라는 마을 이름이고요. 이 마을은요. 뉴저지주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이 어떤 데냐면요. 하고 이 where이라고 하는 관계부사절이 삽입되어서 앞에 나오는 이 탐스 리버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관계부사 where이기 때문에요. 이 관계부사 뭐로도 바꿔 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in which도 괜찮고요. at which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계부사 where는요. in which나 뭐 at which나 뭐 둘 다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in이치 at which든 뭐 where이 왔든 중요한 건 이 뒤에 나오는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거죠. The hurricane hit hard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허리케인이 굉장히 강하게 강타를 했던 그곳입니다. 그쵸? 자, 여기서 중요한 거요. hard라고 하는 요 i가요. 뭐 강하게, 심하게 라는 의미의 부사이지만 ly는 절대 붙이지 않았다는 거. ly를 붙이면 그렇죠. 거의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어구의 의미라는 거 또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주어부가 끝났고요. 이제 동사 시작을 합니다. 자, was lucky, 운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enough to 부정사 구문이 나왔어요. 자, enough to 하면은요,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라는 의미다. 그죠? 자, escape 할 만큼 충분히 운이 좋았대요. escape는 무슨 의미죠? 그렇죠. 달아나다, 탈출하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달아나고 탈출할 만큼 충분히 운이 좋다라는 enough to 구문인데요. 자, enough to는요, 이렇게 앞에 형용사뿐만 아니라요, 부사나 분사도 이렇게 와서 꾸며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사, 분사, 여기서 분사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다 가능합니다. 형용사, 부사, 분사 뒤에 enough to가 붙어서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 한 혹은 뭐뭐 할 정도로 충분히 뭐뭐 하게 라는 의미의 구문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레이디가 달아날 정도로 충분히 운이 좋았습니다 라는 말은요. 이 레이디가 운이 꽤 좋아서 달아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과 결국 똑같죠. 그래서 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한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 lady, she was so lucky as to escape 라는 문장으로도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가 꽤 운이 좋아서 결국 그녀의 집에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탈출을 하였습니다. 라는 문장으로도 여러분들 변형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하기 전에요? 그렇죠. 폭풍이 치기 전에 탈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6번 문장 보겠습니다. She returned to her damaged house after the storm had passed. She found a note. 자, 지금 문장 3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에서 주절은 어떤 문장이에요?
그렇죠. She found a note라고 하는 이 문장의 주절이고요. 지금 when절, after절 전부 다 접속사절 연결되어 있어요. 자, when절부터 먼저 볼게요. 그녀가 돌아왔을 때 어디로 돌아왔어요? 그녀의 damaged house. 원래 damage가 손상을 입히다라는 뜻이니까 그녀의 집은 손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손상이 된 그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after the storm had passed예요. 그러니까 폭풍이 지나간 후네요. 자, 그러면 시간의 흐름상 그녀가 돌아왔던 그 과거보다 태풍이 지나간 거는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쵸? 태풍이 지나가고 그녀가 돌아온 거니까 과거보다 그 이전에 일어난 대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과거 완료가 쓰여졌어요. 자, 원래 그렇게 쓰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문장은 좀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시간의 접속사인 after이라고 하는 요 아이가 조금 마법의 단어죠. 시간의 접속사 after는요. 누가 봐도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고 어떤 일이 나중에 일어났는지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과거 완료를 쓰지 않아도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는지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had passed를 쓰지 않아도 그냥 passed라고 하는 과거형을 써도 괜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굳이 문법적으로 이거를 passed라고 썼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had passed를 쓰셔도 괜찮고요. 학습지에 passed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맞다라고 표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폭풍 지나갔고요. 그녀가 돌아왔고요. 그리고 나서 노트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지 뒤집으시면요. 그 뒤에 노트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 부분은 너무 쉬워서요. 선생님이 따로 설명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중요한 부분 몇 개만 선생님이 포인트 짚고 넘어갈게요. 아마 1번 문장이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whoever이라고 하는 부분이네요. 여러분, whoever 이거 뭔가요? 그렇죠.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복합관계 대명사 whoever 말고 또 뭐가 떠오르실까요? 어떤 친구들은 whenever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런데 whenever는요, 복합관계 대명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whenever는요, 복합관계 부사입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면 모의고사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복합관계 대명사를 선생님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열어봤습니다. 필기 준비하시고요. 필기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모의고사에서 볼 수 있을 법한 복합관계 대명사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whoever, whomever, whichever, whatever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럼 이런 친구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친구들이 문장 속에서 명사절로 사용될 때가 있고 부사절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구별하는 것이 좀 중요한데요. 명사절로 사용된다라는 말은요.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부사절로 사용된다는 것은 양보의 부사절을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없어도 완전한 문장이 이미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장 속에서 이 아이들이 꼭 필요한가? 아니면 없어도 되는 아이들인가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좀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각각의 역할을 했을 때 어떤 표현들로 대체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표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whoever입니다. 주격으로 사용되는 친구고요. 이 아이들은 명사절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본문에서 anyone who의 의미죠.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우리 축제 나오는 본문 할 때 anyone who 나오는 거 선생님이 항상 줄 거서 이거 한 단어로 뭐로 사용되죠?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whoever이라고 계속 대답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한 표현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부사절로 사용이 됐을 경우에는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no matter who의 의미죠. 누가 뭐뭐 하더라도의 양보 부사절의 의미가 됩니다. whomever는요, 이제 목적격의 의미입니다. 명사절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원래는 anyone whom을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가 관계대명사에서 whom을 쓰든 who를 쓰든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nyone who이지만 whomever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뭐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우리가 한국어로 해석을 할 때도 동일합니다.
부사절로 사용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no matter whom을 쓰는 것이 목적이 원래는 원칙이지만 no matter who를 써도 이게 whomever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어로 해석을 할 때는 누구를 뭐뭐 하더라도 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위에 나오는 whoever, whomever가 밑에 나오는 whichever의 가장 큰 차이는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anyone이 아니라 이제 anything이 될 거예요. 그래서 anything that이 될 거고요. whichever은요. 어느 것이라고 하는 뭔가 선택의 의미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어느 것이나 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이 친구가 부사절이 사용되면은 부사절로 사용되면 no matter which의 의미로 어느 것을 뭐뭐 하더라도의 의미가 될 거죠. whatever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영어로는 anything that의 의미가 되지만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나 뭐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의 의미가 될 거고요. 부사절이 되면 no matter what의 의미로 무엇을 뭐뭐 하더라도 무엇을 뭐뭐 하든지 간에 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장 속에서 얘가 명사절로 사용된 건지 아니면 부사절로 사용된 건지를 조금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학습지로 돌아가셔서 우리 학습지 1번에 나오는 whoever는 여러분 명사절인가요? 부사절인가요?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Whoever reads this에서 이 whoever는요. 명사절로 보시는 것이 맞을까요? 부사절로 보시는 것이 맞을까요? 사실 이 문장만 보면 no matter who reads this로 보는 것이 맞죠. 오케이? no matter who reads this, I'm dying. 자, 누가 이것을 읽던지 간에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문법상으로는. 그런데 사실 이 글이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이 글이 무슨 글이죠, 여러분? 편지글이죠. 편지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가 있죠? 앞에 뭐가 있다라는 거?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 dear나 to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앞에 뭔가 to라던가 아니면 dear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anyone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anyone who reads this 이것을 읽는 누군가에게라고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글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영어 문법에서는 부사절과 명사절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섞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는, 이 글에서는 조금 특이한 면이 이 글 자체가 편지글이고 있기 때문에 제일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글이 특징상 둘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복합관계대명사가 부사절도 되고 명사절도 되고 이렇게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글이 조금 특별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좋아하고 있어요. 28살 마이크 넘어가고요. 4번에 break into라는 표현이 이제 침입하다, 침입해야만 했다라고 하는 표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워요. 안 훔쳤어요. 넘어갈게요. 6번 볼게요. 파도가 나를 집어 던졌어요. 근데 out of my house라고 했죠. 그러니까 나의 집 바깥으로 집어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down the block에서 down은요. 이제 부사로 사용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래쪽으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block,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마을에서 이렇게 집들이 모여 있는 한 네모칸 요로 한 덩어리를 block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 블럭 아래로 떨어뜨렸다니까 마이크의 집은 이제 크리스틴 집에 한 블럭 위에 살고 있는데 밀려 내려온 걸로 그런 정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 문장에 I don't think I'm going to make it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make it의 표현 정도는 좀 볼 필요가 있겠네요. make it은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죠. 이런 의미가 많습니다. 성공하다, 시간 맞춰가다, 참석하다, 살아남다 뭐 이런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살아남다의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번에 The water outside is at least 10 feet deep 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at least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뜻은 적어도 라는 뜻인데 요거 단어 외우실 때
at이라고 하는 표현을 초점, 겨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least는 가장 적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수로 겨냥을 했을 때, 그러니까 가장 적은 수로, 최소한의 수로 잡았을 때 적어도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at most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수로 잡았을 때,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잡아봤자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기껏 해봤자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at most와 at least 이런 식으로 의미 외우시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물은 적어도 10피트 깊이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deep은요 형용사 의미고요. 깊이가 얼마인 이라는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어요. 10피트라고 나와 있는데 feet는 한 30cm 보시면 되니까 3m 깊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 cannot be rescued에서 rescue 구조하다니까 구조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tell이라는 동사는요 뒤에 누구누구에게 that 이하라고 말하다라는 표현이라는 거 보시면 될 거고요. 내가 나가려고 노력했다라는 표현 try to 부정사 쓴 것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번호 얘기하고 있고요. 아빠 이름 얘기하고 있고요. I hope 다음에 that 있는 거, 생략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15번 문장 볼게요. 원래 God help me 라고 나와 있는 문장에서 God은 3인칭 단수인데 왜 help 다음에 s가 붙지 않았을까요? 이 문장은 특별한 문장이죠. 어떤 문장이죠? 기원문이라고 하는 문장이죠. 원래는 앞에 뭐가 있어요? may라고 하는 문장이, may라고 하는 조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문장 구조 자체가 may God help me, may God bless him 이에요. 그래서 신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신이여 그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문장 구조 형태예요. 그래서 원래는 앞에 may라고 하는 조동사가 있어서 뒤에 동사 원형이 사용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동사 원형이 쓰인다. 앞에 조동사가 있는데 생략되어 있는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Why did Christine leave her home? 크리스틴이 왜 자기 집을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렇죠. She left her home because Hurricane Sandy was going to hit the town. 허리케인 샌디가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을 고칠 거였기 때문에 집을 떠나야 했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In the note, what did Mike want to tell his father? 자, 그 노트에서 마이크는 아빠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어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He wanted to tell his father that he loved him. 이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기말고사 잘 치시기 바랍니다. 안녕!